법당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. 시원해. 너무 시원. 아, 우리 떡방앗간 그 엄청 더운데. 엄청 더워가지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, 여기 오니까 빨리 법당에 와야 돼. 오늘 쌀 20kg 한 포대 했거든요. 한 포대 하니까 시간이 3시간 넘어 걸리네? 3시간 조금 더 걸리네요. 옆에서 좀 도와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나은데, 좀 더 일찍, 8시부터 했는데 더 일찍 해야 될 것 같네.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. 내일은 또 경전 강의가 있고, 초하루가 있어서, 경전 공부를 1시간 1교시 하고, 2교시는 법당에서 잠시 이렇게 초하루 법회하고, 고사를 또 지내고, 이제 정식으로 떡공 오픈 이래가지고, 우리 떡집 이름이 떡공이에요, 떡공. 떡공양의 집 이럴 날 또 좀 길어가지고, 그냥 떡공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절에 처음에 이렇게 선방에 이렇게 21살에 20살에 선방에 갔는데 22살쯤에 동화사 살 땐가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떡을 되게 잘 먹었거든요. 절에 오기 전에는 떡을 잘 안 먹었잖아. 절에 오고 나니까 떡이 찰떡도 있고 떡이 종류가 뭐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떡 먹었지. 그랬더니 선배 스님들이 나보고 떡공이라고. 그때는 본명이 지공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공 안 하고 떡공 이러면서 떡공아 이러면서 나이가 어리니까 떡공아 이러면서 떡공 스님 이렇게 별명처럼 그때만 그 이후로는 그리 안 그랬고요.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. 이게 이제 이렇게 참 살다 보면 어린 시절이 이렇게 20살 전후 또 10대 후반 사춘기 이럴 때가 또 나머지 생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특히 저는 이제 이렇게 19에 출가를 했으니까 저한테 17, 18, 19 이때는 이제 삶이란 뭘까? 뭐 이렇게 진리란 게 뭘까? 그런 게 화두였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원히 사춘기. 철이 안 들고 영원히 사춘기.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요. 또 출가해서 처음을 어떻게 보내느냐. 항상 처음처럼이라는 게 있잖아요. 내가 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처음 절에 발을 어떻게 들였느냐, 또 발에 들여서 어떻게 내가 불자 생활을 했느냐, 그건 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. 절에 오고 나서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그 벌어진 일들은 뭐 이 절 갔다 저 절 갔다 일 수도 있고 황룡사 계속 다닐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한데 처음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다닐 때 말하는 거예요. 그냥 대충 왔다 갔다 안 하고 처음 절에 밟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1번 이상, 2번 이상, 뭐 때로는 매일같이 절에 다녔던 그때의 마음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. 아마 나중에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절에도 잘 안 다니고 뭐 하다가도 10년이 지나가서도 그래 내가 다시 다녀야지 하는 것도 아마 처음 절에 이렇게 밟았을 때 열심히 했을 그걸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이러지 않았겠어요? 그러니까 출가도 저는 비슷해요. 출가도 이렇게 출가하고 나서 초심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, 뭐 그때 놀고 먹었느냐, 아니면 열심히 했느냐, 뭐 그렇게 되면 열심히 했었으면 그래 내가 그때 열심히 했었지 이러면서 한 번씩 문득문득 또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겠나. 그래서 떡공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20여 년이 흐른 거의 뭐 30년 가까이 다 된 지금의 다시 떡공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지어놓고 떡을 내가 하게 될 줄은 뭐 그때는 알았겠습니까만은 떡을 잘 먹었던 과보로 떡을 너무 잘 먹었던 과보로 다른 사람에게도 떡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
제가 떡을 해보니까 떡이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건강에 크게 해치거나 나쁘지 않더라고. 이렇게 과자 한 봉지보다 떡 이렇게 한 덩어리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. 과자는 화학 첨가물도 많고,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, 소금도 많이 들어가고, 떡에도 뭐 소금 들어가고, 설탕 들어가고 하지만, 될 수 있으면 제가 덜 달게, 하다 보면 달게 될 수도 있겠지만, 될 수 있으면 설탕 좀 덜 넣고, 소금도, 우리 굵은 소금 있잖아요. 내가 몇 년 전에 사놓은 굵은 소금. 떡에는 굵은 소금 넣더라고. 그 얇은 소금 넣는 게 아니래, 떡에는. 굵은 소금, 천일염 넣어야 된대. 그래가지고, 천일염 넣고, 많이 넣지도 않으니까요. 탄수화물 많지 않냐? 했더니, 요즘에 사람들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. 밀가루가 더 문제지. 밀가루하고, 쌀하고도 같은 탄수화물이긴 하지만, 밀가루에는 첨가물이 너무 많아. 방부제가 너무 많고, 썩지 않게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밀가루는 사실 몸에 굉장히 해로워요. 본래 밀가루는 괜찮은데 시중에 파는 밀가루는 굉장히 해로운 게 많아서 장기간 복용이 아니지 먹을 게 아니잖아요. 떡은 그래도 괜찮고 요즘에는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탄수화물도 필수 요소니까 떡을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제가 떡을 나눠줄게요. 또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. 제가 법문 준비를 별로 다른 때보다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. 그래도 나 혼자 이렇게 가만히 띵가띵가 놀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는 시간이 많으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법당에서. 그래서 이제 아니면 책이라도 좀 찾아보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떡을 하게 되니까 머리가 이렇게 휘인간이 이제 할 말이 사라졌어요. 할 말이. 원래 이게 일이라는 것은 재라고 해서요. 이렇게 재는 재물이거든요.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일해서 재물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주에 재가 많은 사람이 일이 많아요. 또 재운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일을 많이 해. 일을 해야지 더 건강하고 일을 해야지 사는 것 같고 그래요 보면. 근데 이런 재는 재극인 이래가지고 인성은 사고예요. 생각을 파괴해. 그래서 일이 많다 보면 생각을 별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아침부터 일때까지 일해야 되니까 고민하고 고민은 한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. 한가한 사람. 고민하고 할 자식이 절에 올 시간도 없게 재운이 되면 정말 그래. 돈은 많이 벌거나 아니면 돈을 잃거나 아니면 일만 많이 하거나 이렇게 싹이 이렇게 일당이 많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재운이 될 수도 있어. 종일 일하는데 손에 떨어지는 건 별로 없어. 이게 참 불공정하죠? 근데 이런 게 이제 있어요. 재극인 해서 인성을 극하지만 일이 많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일이 많을 때 바빠도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 재극인 되는 가운데 이 극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. 제가 강의를 자주 하잖아. 이제 물과 불이 서로 상극인데 물과 불이 상극이라고 해서 물과 불이 합쳐지지 않으면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. 아무것도 안 돼. 물과 불이 만나야지 수증기가 되고 비도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톡톡 튀어서 새로운 곳으로 변화해서 다른 것이 되거든요. 그래서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재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일을 많이 하는데 공부도 해. 아이디어도 좋아. 생각이 많은데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일이라는 게 생산적인 거잖아.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일머리도 좋아. 떡을 만드는데 이렇게 버벅대지 않고 떡을 일사천리로 짜짜짜짜짜 이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일머리가 생기니까 그 일머리가 이렇게 제극인해서 인성, 이렇게 사고, 고민, 창조력 이런 거
이 고민, 생각 이런 것들을 잘 극해주는 거죠. 마치 맨 땅에 이렇게 그 씨앗을 심으면 씨가 자라질 않아요. 맨 땅을 파야 돼요. 쟁기로 갈아야 돼요. 삽으로 이렇게 엎어야 돼요. 엎어야지 섞여서 거름이 돼서 잘 자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. 일하는 거 싫어. 나 일하는 거 정말 싫어.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래. 커피 한 잔 마시고 시 한 자락 읊고 수다 떨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그냥 맨 땅인 거예요, 맨 땅.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해. 그렇지만 이 제국인이라는 것은 그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수다나 즐기고 그냥 음악이나 듣고 영화 감상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제국인이 돼서 밭을 갈아엎는 것이 돼서 생산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전에는 생산적인 사고, 쓸데없는 공상만 생각.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. 합격했으면 좋겠어. 마음뿐. 우리 집안이 부자였으면 좋겠어. 어떻게 마음뿐. 그런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생산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큰 재벌 같은 경우 있잖아요. 큰 부자는 제국인이 돼서 이 인성을,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저거이기도 하고 문서이기도 하거든요. 그 현금 부자보다 문서 부자가 더 큰 부자라잖아. 현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집에 금고를 아무리 많이 갖다라도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문서 부자는 뭐 주식 몇백만 주, 몇천만 주 아니면 땅이 몇백만 평, 몇천만 평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거는 문서 쪼가리 한 장이면 돼. 한 장. 뭐 이렇게. 근데 현금은 그만큼 하려면 집에 금고를 엄청나게 많이 둬야 큰 걸 해야 돼.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로워야 된다. 기도는 기도대로. 기도라는 게 인성이잖아요.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부처님께 비는 거잖아요. 이 부처님께 비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생각이 아주 큰, 인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빌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런 어떤 때 보면 부처님한테 빌 때 절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을 때 많아요. 절하면 소원 성취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3,000배를 계속 해댄다든지 3,000배는 못해도 1,000배를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절을 하면 기도 성취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몸으로 직접 움직이니까요. 그게 이제 재예요, 재. 일하는 거잖아요, 일. 절일 하는 거예요, 절일. 절하는 거, 운동하는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. 또 주문을, 나 박을 야빠로 기지, 세바라야 뭐지 사다봐요. 이렇게 하면서, 큰 소리를 내서, 이렇게, 진짜 열심히, 제가 지금 기계야, 아니면 뭐야, 이렇게 제가 할 정도로 빠져들면, 나무나 나마갈 야빠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, 그러는 거, 여기 일이라, 일, 막 이렇게. 빠져드는 거죠? 그럼 역시 그것도 제국인이 돼서 성취가 더 빨라요. 근데 반면 그냥 이제, 그냥 이렇게,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, 이렇게, 그렇게 일도 아니고 멍하고 있으면, 그것도 뭐 효과가 있겠지만, 그래도 효과는 많이 떨어지죠. 그래서 이제 뭐, 앞으로 매일 3시간씩 떡 만들라니까, 이거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, 이제 나도 드디어 살이 빠질 때가 됐구나, 이러면서 이제, 지금까지 살 자랑 좀 했었는데, 이제, 살 좀 빠질 때가 됐네, 이러면서 매일같이 하게 되다 보면. 그리고 이렇게,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떡을 해서, 계속 급식에 오셨던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데, 안 오잖아, 지금. 어떻게 전화번호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어요. 그 전에 코로나 그렇게 할 때, 그만하기 전에 전화번호 다 주세요. 이렇게 할 걸 그랬네. 소문 날까요? 나 안 올까봐 걱정이에요.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눠줄 사람이 없으면 또 그것도 황하잖아요. 오늘 한 100개 넘어 만들었으니까 두텁게 만들었어요. 얇게 만들면 200개도 될 텐데
두텁게 만들었으니까요. 끼니 정도는 충분히 돼서 여러분들 3분의 1 드시고 집에 가져가셔도 가족들과 또 스님이 한 떡이래 이러면서 스토리가 있잖아. 스토리가 있는 떡이잖아. 스님이 한 떡이래. 아, 스님 옛날에 떡공이었대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서 제 구라 좀 까주시고 그 얘기를 탐소의 대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떡을 나눠주시고 바라고요. 품평 좀 제대로 해서 달면 달다, 짜면 짜다, 뭐 맛이 없다면 없었다, 푸석하면 푸석하다, 뭐 질면 질다, 뭐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요. 또 시간이 나면 아침 이른 시간에 대체로 이른 시간에 할 거거든요. 오늘은 하다 보니까 2시간이면 되겠지 해서 했는데 3시간이 훌쩍 넘더라고요. 그래서 한 6시부터 10시 사이에 할 거니까요.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운동 나오셨다가 이렇게 장흥 떡집에 스님 뭐 하고 있나 그러면 와서 설거지나 좀 해주시고 설거지 일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밑에 바닥 닦는 일도 많고 옆에 보조해야 될 일이 의외로 많아요. 혼자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떡이 이렇게 가루를 여러 번 내야 되거든요. 이게 20kg니까 양이 좀 많아가지고 가루를 여러 번 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. 그리고 또 포장까지도 해야 되잖아, 이제. 어제는 포장 안 했거든, 그제는. 근데 어제부터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. 저 포장하는 것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. 혼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혼자는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님 혼자 하고 있거나 둘이 하고 있거나 혹시 누가 옆에서 같이 돕고 있으니까 저분하고 같이 둘이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. 제가 아직 떡을 전수해 줄 만큼 그만큼 되진 않지만 떡을 만드는 것을 배워두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?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저는 떡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.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칼같이 딱 예쁘게 못 만들어요. 예쁘게. 근데 저 보면 알겠지만 엄청 지저분하거든요. 이렇게 아마 이런 떡집에서 주문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이만큼 나와가지고 다시는 이 집에 시키라 봐라 그랬을 거야.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맛있다고 해주시고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받으니까 스님 너무 좋아 이러는 거지. 돈 주고는 사 먹을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좀 도와준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.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저 떡 공양가는 제게 아니에요. 누누이 말하지만 황룡사는 우리 모두의 것이죠. 이렇게 에어컨을 켜놓는 것도 우리 내 집의 에어컨처럼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켜도 뭐라 안 할게 내가. 더울 때는 기도할 때는 켜고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. 대신에 내 집에 에어컨을 켜지 안 끄고 이렇게 여러분들 외출하는 경우 잘 없으니까 이렇게 가기 전에 에어컨 좀 이렇게 하고 등불도 이렇게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촛불도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공양간도 제가 늘 말하지만 공양간도 우리 특정한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. 몇몇 사람은 공양간 들어가면 왜 들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그 분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우리 절의 기본적인 그 방향은 공양간도 우리의 것이고 법당도 우리 것이고 강당도 우리 것이고 떡집도 떡공양간도 우리 것인 거예요.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 주문도 받나요? 그러면 안 받습니다. 판매용이 아닙니다.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고요. 그리고 기계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가르쳐 주시는 거사님이 이 기계는 한 사람만 만져야 된다. 여러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.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 기계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거고요. 대신에 제가 아침에 떡을 할 테니까 내일은 떡을 많이 좀 해주세요. 제가 부처님한테 공양도 많이 올리고요. 집에 갈 때
한 대 싸갈 거예요. 이런 건 뭐라 안 할게요. 네. 싸갈게요. 한 대 싸갈게요. 그러면 뭐라 안 할게요. 한 대 더 하는데, 한 대 더 하는데 뭐 힘들겠어요. 해보니까 떡을 이렇게 척척척 쌓아놓으면 두 포대는 한 번에 할 수 있겠다. 오늘 두 번 했거든요. 한 번에 할 수도 있더라고. 한 포대는. 그러니까 잘하면 두 포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겠나? 그건 모르겠고. 그러니까, 스님, 내일은 2대 정도는 더 해주세요. 제가 2대 가져갈게요. 대신에, 맛은 보장 못하고요. 대신에 모양새도 보장 못합니다. 그리고 오셔서 그러면 좀 같이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거고요. 이게 이제 우리 거니까 그런 거예요. 이렇게 만약에 내 거고 아니면 특정한 누구 거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편하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절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. 떡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지금 뭐 10시에 왔다가 스님 법문이 12시쯤에 끝나는데 못 기다리고 11시에 가는 사람도 있어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그냥 가도록 두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절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. 나쁜 사람이에요, 그러면. 할 수 있는 선행을 하지 않고, 공덕을 짓지 않고, 아주 쉬운 건데,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야. 혹시라도 그냥 가자는 사람 있으면, 떡을 하나 꼭 챙겨주세요. 떡 하나라도 꼭 챙겨주세요. 그게 우리 절집에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거는 주지 스님만 해야 돼요. 이렇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도 똑같아요. 만약에 옆에서 누가 종무서서 그러든 뭐 고향가서 그러든 네 거냐 이렇게 하면 스님이 시켰어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스님이 저보고 하라던데요. 그렇게 하세요.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절에 많이 다니는 다른 분의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누구 생각이 우선이요? 제 생각이 우선이에요. 우리 절의 방침은 그렇습니다. 방침은 절에 왔으면 그냥 왔다가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라도 공사하러 왔다 간 사람이라도 떡 한 조각은 이렇게 받아가면 좋겠다. 그러려고 떡 공양간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포 이상을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2포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.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저도 약간은 겁나요. 이러다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나중에 힘든데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할까봐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그러면 끝까지 오래동으로 잘 해내지 않을까? 저 기기가 닳고 닳아서 새 걸로 다시 교체할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불하세요.